갑자기 머리가 욱신욱신할 때 있으시죠? 단순한 두통이라 생각하고 진통제만 드신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혹시 머리가 지끈지끈 욱신거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던 적 있으신가요? 눈만 떠도 빛이 너무 밝게 느껴지고 소리도 거슬리고 속도 메스꺼운 적이 있으시다면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일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타이레놀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약도 안 듣네 싶은 경험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편두통은 전 세계에서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전체 인구 기준으로도 장애 유발 질환 2위에 해당합니다. 편두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체 편두통이 어떤 질환인지, 왜 단순한 두통이 아닌지, 편두통이 만성으로 악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천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편두통은 이름 그대로 머리 한쪽 혹은 양쪽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이지만 단순한 혈관성 두통과는 다릅니다. 편두통은 뇌 안의 3차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CGRP라는 염증성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되고 이 물질이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주변 통각신경을 자극해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라라는 전조 증상인데요.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번쩍거리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손발이 저리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전체 편두통 환자의 약 25%가 이런 전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구치비 교수의 NEJM 리뷰에 따르면 편두통의 핵심은 3차 신경혈관계의 활성화와 CGRP 등의 펩타이드 방출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CGRP가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통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이 통증이 한 달에 15일 이상 지속되면 만성 편두통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 일상생활은 물론 정신건강까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울감, 불안, 수면장애 등 2차적 고통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혈관, 신경, 호르몬, 면역계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질환입니다.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유전적 소인,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생리전후 호르몬 변화, 치즈, 초콜릿, 와인과 같은 특정 음식, 탈수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편두통은 예민해진 뇌의 과민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두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로 버티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진통제는 일시적인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복용하다 보면 약물 과형 두통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약물 과형 두통은 말 그대로 약을 너무 자주 복용해서 두통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반복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진통제를 10회 이상, 3개월 이상 복용했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어떤 약도 효과가 잘 듣지 않고 두통이 만성화되며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약물 과형 두통은 편두통 환자의 15에서 20%에서 발생하며 치료 경과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즉,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편두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 속의 신경계의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병원에서의 편두통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급성기 치료에는 수마트립탄, 졸미트립탄과 같은 트립탄 계열의 약물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물은 뇌혈관과 관련된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해 통증을 빠르게 억제해줍니다. 최근에는 CGRP 억제제도 사용되는데요. 이 약물들은 혈관 수축 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이상 편두통이 생기거나 기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예방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두통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약을 매일 복용하는데요. 이때 쓰이는 약들은 원래 고혈압, 우울증, 간질 등에 쓰이는 약들로 프로프라놀 같은 베타 차단제나 아미트립틸린,
토피라메이트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나 경두개 자기자극 같은 비약물 치료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보톡스 주사는 두피, 목 부위 근육에 주사해 통증의 신경 전달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만성 편두통 환자의 두통 빈도를 의미 있게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의 핵심은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두통을 잘 유발하는 대표적인 습관을 살펴보면 수면 부족 또는 수면 리듬이 불규칙한 경우, 혹은 카페인을 갑자기 끊거나 과도하게 마셨을 경우, 공복 시간이 너무 길거나 식사를 거를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 직전이나 배란기에 호르몬 변화가 편두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두세 가지의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하고 관리하셔도 두통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면을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충분히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적당히 드시고 두통을 유발하는 특정 음식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가나 명상 같은 이완 활동은 스트레스 완화뿐만 아니라 신체의 긴장을 줄여줘서 편두통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탈수 또한 편두통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편두통 일기를 작성해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시작될 때는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차가운 찜질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라 뇌신경계와 면역계, 호르몬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신경염증 질환입니다.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남용하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고 만성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두통 패턴을 잘 확인하고 반복되는 편두통이 있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단순한 진통제 외에도 보톡스나 CGRP 억제제, 신경차단술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